자, 오늘은 이제 수열인데 등차 수열 파트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수열은 뭐지? 수열 규칙적인 나열 또는 배열을 우리는 수열이라 한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야? 규칙이야, 규칙. 제일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요 규칙적인 수열, 한마디로 너희들 IQ 테스트에서 수의 배열이 있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뭐 그런 IQ 테스트 해본 적 있니? 그런 것들이 다 수열인데 그런 IQ 테스트를 우리는 이제 이걸 공식화해서 우리 걸로 이제 만든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열은 실은 너희들이 여기서 크게 다루는 기본 수열은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가지 제일 기본이고 조화 수열은 너희들 가정 외로 빠졌거든. 근데 문제 속에 간간히 등장해. 근데 요 교재는 조화 수열까지 좀 기본적으로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조화 수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열이 그거고, 그 다음에 예전엔 점화식도 있었는데 공식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새 점화식 내는 추세가 엄청 줄었어요. 게다가 수능에서는 공식도 별로 안 중요해. 물론 공식 중요해. 2점, 3점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공식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4점짜리 수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버리냐면 여기에 있지도 않은 수열들 내거든요. 거기서 그 문제 속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너희들이 찾아내야 돼. 근데 약간 생 노가디 문제들이 많아. 그럼 맞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 쌤이 노가디 문제 좀 극혐하는 거 알지? 그런데 맞아야 돼. 그 문제 맞아야 돼. 그 문제는 킬러 문제가 아니야. 약간 중킬러스럽게 한데 맞아야 돼. 그거. 14번 8번 때 나오면 좀 더 쉽고 14번 때 나오면 좀 더 어렵거든. 그래도 맞아야 돼. 노가디 하다 보면 나와. 그거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애우는 공식하고 그 규칙만 찾아내는 그 훈련만 하면 수능에서는 잡아내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내신 수열은 공식을 완벽히 해야 돼. 알겠지? 내신 수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식들을 완벽히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시간 내에. 너희들이 1, 3, 5, 7 해서 100번째는 얼마나 하냐 이런 거 하면은 100번 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공식을 해야 100번 차는 거 100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수열은 공식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많이 어렵지가 않아. 수열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공식이 점점 자기 것 해. 근데 많이 안 푼 사람들이 공식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 공식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절대 공식이 어렵단 말 안 해. 수열 공식은 어려운 편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쌤이 전략 단어로 삼으라 했잖아. 여기는 기말에서 삼각함수보다 더 쉽다니까. 삼각함수는 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 어제 풀어줬지만 삼각함수는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들은 더 어려워서 사실 손대기 힘들어. 그 학교에 변별력 문제로 내버리는 것들은 차라리 틀려줘야 돼. 삼각함수 파트는. 근데 수열은 변별력 문제로 내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알겠지? 그래서 수열은 공식을 철저히 해서 좀 외우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수열을 n번째 항을 an, 즉 a1, 첫 번째를 여기 첨자를 붙여서 a1, 두 번째는 a2, a3, a4, a5 점점점 해서 an으로 나타내는데, 이 n번째 수열을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주냐면 일반항이라 불러준다. 뭐라 불러준다? 일반항이라 불러준다. 얘를 일반항이라 불러준다. 그러면 얘를 뭐에 대한 식? 얘를 뭐에 대한 식? 이 n에 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 수열의 목표인 거야. 알겠지? 네. n에 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는 목표다. 그럼 예를 들어서 3, 5, 7,
9, 11, 점점점 가. 2, 4, 8, 16, 32, 점점점 가. 12, 6, 4, 3, 2, 점점점 가. 이렇게. 그럼 보자. 3, 5, 7, 9, 11. 항상 여기랑 숫자를 비교해. 1일 때 3이고, 2일 때 5고, 3일 때 7이고, 4일 때 9고, 5일 때 11이지. 여기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1에다 몇 배? 2배를 해주면 하나 크지. 2배 해주면 4인데 하나 크지. 2배 하면 6인데 하나 크지. 2배 하면 8인데 하나 크지. 그러니까 그 n은 2배 해주고 플러스 1 써주면 되겠지. n은 2n 플러스 1. 이게 일반항인 거야. 이 수열에. 오케이? 그 다음에 2, 4, 6, 2, 4, 8, 16, 30 이렇게 했네. 얼마씩 곱해졌니? 2씩 곱해졌지. 얘는 2의 1승이지.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어? 지수가 똑같네? 그럼 요건 뭐라고 써주면 돼? 2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그럼 일반항 A에는 2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는 보자. 12, 6, 4, 3 모르겠네. 모르면 안 써주면 되는 거야. 가 아니죠? 안 써주면 돼? 아니잖아. 찾아내야지. 물론 이게 제일 첫 번째 썼던 게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 쓴 게 쌤이 등비 수열을 쓴 거야. 세 번째는 뭘 썼냐면 조화 수열을 썼네요. 뭘까요? 여기 들어간 거? 3? 3인데 또 3? 한 번 더? 이게 뭐지? 그 12하고 4 가운데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왼쪽 수를 오른쪽 수로 나눈 다음에 두 개 해가지고 뭐가 들어갈까? 이런 게 너희들 RSQ 테스트에 나온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5분의 5 그렇죠. 콩그레츄레이션 5분의 12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답을 말할게. 1분의 12 얘는 2분의 12 3분의 12 4분의 12 5분의 12 6분의 12 n번째면 n분의 12 이렇게.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얘는 오늘 또 배우게 될 거야. 조화 수열이라고. 이게 알겠죠? 등차 수열은 보니까 얼마씩 더해져 갔니? 2씩 더해져 갔지? 2씩 또 2씩 더해져 갔네요. 2씩 더해져 가겠지. 이렇게 계속 영원히 2씩 더해져 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요것을 우리는 첫 항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 첫 항은 등차, 등비, 조화수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첫 번째 항이라서 첫 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 또는 첫 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정하게 더해주는 이 수를 우리는 차이가 일정하잖아. 차이가 같을 등자 써가지고 차이가 같다 해서 등차 수열인 거야. 여기는 비가 같다 해서 등비 수열인 거고. 그럼 그 차이, 공통된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공차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한다고? 공차.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해주는 수를 뭐라 한다고? 공차. 공차는 영어로 보통 D라고 쓰는데 왜 D라고 쓰냐면 영어에서 디퍼런스 그 말 들어봤니? 디퍼런스? 디퍼런스가 무슨 뜻이야? 차이. 수학에서는 차이를 뜻해요. 차이. 디퍼런스가.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D를 많이 써요. 알겠지? D를 쓰는데 그러면 보자. 첫 번째 항은 보통 2를 생략하고 A로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A는 3이었지. 첫 번째 항은 A는 3이었어. 등차는 얼마였다고? 공차 뒷값이 2였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3 플러스 2, 즉
a 플러스 d 하나 더하면 되는 거잖아. 세 번째 항은 3 플러스 2 더하기 2잖아. d를 몇 번 더했어? 2번. a 플러스 몇 d? 2d. 네 번째는 그러면 d a 플러스 d 세 번 더했지? 그럼 a4는 a 플러스 3d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초항 a 플러스 2면 1d, 3이면 2d, 4면 3d지. n에서 얼마 빼줬어? 1 빼줬지. n 빼기 1 뭐가 되는 거야? d. 이게 무슨 공식이야? 등차 수열의 무슨 공식? 일반항 공식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겠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따라 해봅시다.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알겠죠? 지금 해보래요. 지금 알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럼 봅시다.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중앙이요. 등차 수열 3개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중항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 있고 조화 수열도 조화 중항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 357 봐보자. 357이 3개가 등차 수열 나왔어요. 3이랑 7 더하면 얼마야? 10인데 5의 몇 배야? 2배지. 5, 7, 9 나왔어요. 5랑 9 더해봐. 얼마야? 14지. 14인데 2배 하면 7의 2배지. 7, 9, 11 나왔어요.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항상 이 가운데 있는 놈에 2배를 해주면 18. 그렇지. 18. 안 오는 녀석들 18. 여기 나왔다고. 여기 이 수업에 와서 들어야지 마 이거더라. 아무튼 18이 되는데 7 더하기 11이 된다고. 그러니까 10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2b는 a 플러스 뭐예요? c.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등차 중앙도 어때야 돼? 이것도 암기. 이거 빨간 딱지로 붙여놓을게요.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려요.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을 배웠으면 이제 가우스가 했다는 아주 유명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배우게 돼요. 등차 수열 합. 등차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1항, 2항, 3항까지의 합을 S로 바통 나타내요. S 3항까지 합 3, 4항까지 합이면 4. 그러면 S4라 하면 이것이 뜻하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3입니다. 그러면 N항까지 합은 어떻게 써줘? 여기 SN이겠지? 요 SN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인 거야? A1, A2 더하기 더더더더 해서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낼 거야. SN이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가우스가 선생님한테 배든 건 아니겠죠? 그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진짜 천재야. 우리가 배우는 고등부 과정조차도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나 유도된 거 있잖아. 진짜 천재 오브 천재. 지구상에서 0.1%도 아니야. 1%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0.001% 정도 해당돼. 0.001% 어떤 0.001% 정도. 진짜. 그런 천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이 아니라 수많은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만들어낸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뭔 하루 만에 한 시간 몇 분 만에 쌤이 가르쳐 준다고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쌤이 사실 이 교육법이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실은. 너희들도 고민해보고. 쌤은 사실 이 수열을 언제 공부했는 줄 알아? 감사 때 했어. 감사 때. 학교 다닐 때 한 게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 진짜 IQ식으로 그냥 그때는 그냥 풀어버렸던 것 같아. 근데 제대로 공부하고 나니까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천재였네. 이걸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엄청 들었어 진짜. 근데 쌤도 스스로 막 만든 거 자마식 같은 건 진짜 쌤도 혼자 만들어봤거든 막. 그 도움 없이. 근데 굉장히 뿌듯했거든.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쌤 그런 거 잘 가르치는데 쌤이 혼자 스스로 다 연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요새는 별로 안 중요해져가지고 쌤은 예전에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니들 애울 거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나온지 어쩐지 모르겠다. 저기 무슨 여고 있는데 저기 설월여고? 저기 남구에 설월여고 있다니? 그 맞아요. 들어가세요. 무슨 동 있지? 공성동 바로 아래쪽인데 설월여고도 문제가 좀 세게 낸 편인데 네. 거기가 피보나치 수열 점화식 증명하는 거 그거네. 쌤이 걔네들 가르쳐 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쪽에 있을 텐데 가르쳐 줬는데 다 틀려와. 그 해에만 나오는 시그니처 문제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 그래요. 그 선생님 좋아했나 봐. 완전 좀 독특한 또라이 선생님인데 그 다음에 또 내더라니까. 근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 근처에서 금방에서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가우스는 1, 2, 3, 4, 5 해서 어디까지 합을 구했죠? 100까지 하겠죠?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첫 항이 1이고 공차 얼마지? 1씩 증가하고 있죠. 1씩. 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더라? 합하면 얼마? 100일. 합하면 100일이 몇 개? 50개. 50개. 즉 여기가 100개 있는데 그거의 절반. 이거의 합 S 100이라 하면 100칸까지 합이니까 2분의 100 하고 1 더하기 100이 결과가 두 번째 그 전 번째 한 거랑 똑같더라. 100일이. 그러니까 50 곱하기 100일이니까 5050. 1부터 100까지 하고 5050. 이걸 초등학교 3, 4학년이 구해버렸으니 그 선생님이 좀 술 좀 했나봐. 쌤도 술 좀 한 날 다음 날 수업하면 쌤 너희들한테 문제 풀어 하잖아. 쌤 쉬라고. 수학은 이게 좋잖아. 내놓고 이것도 못 풀었어?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선생님도 그런 거지. 한두 시간 좀 삥땅 좀 치려고 1부터 100까지 이제 너희들이 몇 시간 걸려서도 못하겠지. 좀 쉬려고도 하는데 번쩍 손들고 선생님 5,050이요. 네가 구했어? 해가지고 대학 보내버렸잖아. 그 선생님이. 거기서 너 나한테 배울 필요 없어. 대학 가.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 네. 공식으로 엮어보면 SN은 2분의 요게 항의 개수입니다. 1부터 n까지 n개. 그리고 첫 항과 끝항. 첫 항을 A로 하고 끝항을 L로 보통 나타내요. L이 뭐라고? 끝항.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은 항의 개수, 첫 항, 끝항을 알 때 쓰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 등차 수열 응용 문제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문제 막 그림 그려지고 그런 문제는 이걸로 더 많이 써요. 이게 더 훨씬 편해요. 문제 속에서 쌤이 또 보여줄 거예요. 이게 왜 더 편한지. 근데 이 L을 끝번째 항을 여기 나온 n번째 항이라고 바꿔 쓰는 거야. n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L 대신에 A 플러스 n-1t가 들어가야 되겠지? A 플러스 n-1t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A 하나 더 있으니까 2분의 n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2A
플러스 n-1b. 그래서 이거는 첫항, 공차, 항의 개수 나왔을 때 쓰는 모습. 첫항, 끝항, 항의 개수. 첫항, 공차, 항의 개수. 알겠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요 L 대신에 A 플러스 n-1b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봅시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은 2분의 n EA 플러스 n-1b. 2분의 n EA 플러스 n-1b. 가로 열고 닫고는 마음속에서 해.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은 2분의 n EA 플러스 n-1b. 2분의 n A 플러스 L은 2분의 n EA 플러스 n-1b. 자꾸 대내다 보면은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알겠죠? 이게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외워야 될 거 이것까지 해서 몇 개요? 3개요, 3개. 이렇게 암기 딱지 이렇게. 이거 3개 가지고 다 풉니다. 다. 알겠죠? 그러면 조화수열. 조합수열은 여기서 12643 이렇게 썼는데 다시 한번 쌤이 말해볼게. 여기 역수치해봐. 역수치하면 얼마야? 12분의 1이지. 역수치하면 6분의 1이지. 6분의 1 다른 말로 12분의 2지. 4분의 1인데 12분의 3이지. 3분의 1인데 12분의 4지. 역수하면 12분의 5지.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 얼마씩 더해져 나갔니? 12분의 1. 이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일정하게 더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 했죠. 그래서 조화수열은 등차수열의 역수수열이다. 뭐라고? 등차수열의 역수수열이 조화수열이다. 알겠죠? 등차수열의 역수수열이 조화수열이다. 이 책에서 보시면은 몇 쪽을 보시냐면 여기 229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9쪽이요. 229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쌤이 하는 대로 해 그냥. A에는 그냥 등차수열인 거야.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이것의 역수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Bn을 A n분의 1을 무슨 수열을 하자고? 조화수열을 하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니? A n분의 1은 AN이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n-1b 분의 1 이렇게 그냥 써버리자고. 알겠지? 거기처럼 뭐 A분의 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 Bn 자체를 조화수열을 하고 A는 등차수열인데 역수 해준 거에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자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조화 중앙이 있더라. 조화 중앙. 조화 중앙이면 생각해봐. A에는 등차수열을 하자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역수들이 조화 중앙인 거잖아. 오케이? A, B, C가 조화수열 이루면 역수가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A, B, C가 조화수열이 되면. 오케이?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수열이 되겠지? 그럼 등차 중앙식이 어떻게 됐어? B분의 1이 A분의 1이 C분의 1이
뭐가 된다고? A, B, C가 조화수열이면 역수들은 등차수열이 되는데 등차수열은 가운데 항 2배 2B는 A 플러스 C였잖아. 2B는 A 플러스 C였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이걸 정리해봐. 그러면 B분의 2는 통분하면 AC분의 뭐야? A 플러스 C가 되지. 역수 취해주면 2분의 B는 A 플러스 C분의 AC가 되지. 따라서 B는 A 플러스 C분의 2AC가 나오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요거 P를 2로 나눠주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죠. 그 산술평균이야. 그게 요거 조합평균입니다. 이게 조합평균. 나중에 보시면은 B 제곱은 AC 이게 등비 중앙이거든.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기하평균이잖아. 그래서 산술 기하 조합평균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 수열하고도. 알겠어요? 뭐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너희들 문제 풀 때는 역수해서 그냥 등차 중앙식으로 해버려. 그냥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쌤은 그냥 다 외우고 있지만 차라리 이걸 암기하라고. 문제 풀 때 역수취에서 등차 중앙으로 가라고. 뭐라고? 역수취에서 등차 중앙. 알겠지? 오케이? 역수취하면 등차 수열. 이렇게 기억하라고. 문제 속에서 아직 살아있어서 쌤이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실전 문제에서는 역수취하면 등차 수열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실전에서는. 굳이 이걸 조화수열 있네 이렇게 풀면 더 힘들어. 그래서 조화수열이라고 그냥 따로 공식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너무 힘들어. 쌤이 노란색으로 쓰긴 했지만 차라리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 역수 취하면 등차 중앙,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실전에서 그렇게 문제 풀어 나가도록. 잠시 끊었다가 하도록 할게요.